의정부시가 최근 한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채무 제로 도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방 살림을 가장 잘한 지자체라는 건데요. 빚이 정말 한 푼도 없는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8호선 별내선 의정부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의정부 지역의 교통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8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포천 명성산과 산장 호수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공사가 하반기 착공할 전망인데요. 케이블카 공사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인구가 지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효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의정부시는 빚이 한 푼도 없는 채무 제로 도시다. 최근 의정부시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정말 빚이 한 푼도 없는 건지 취재해봤더니 담당 공무원이 채무는 없지만 부채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빚이 없다는 말은 아닌 거죠.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재정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등을 진단했는데 의정부시가 전국 1위, 살림살이를 가장 잘한 지자체로 뽑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 보고서 내용을 홍보했습니다. 채무 제로 도시, 교수 출신 안병용 시장의 전문성과 강한 리더십의 결과였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의정부에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7년 9월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도에서도 8번째, 9번째로 부채가 제로가 되는 그런 기록을 달성했고요. 하지만 당시 시의회에서조차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전철 전 운영사가 의정부시에게 투자금 2천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전철 사업에 투자해야 할 의정부시 부담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므로 경전철 사업 특별회계에는 채무가 있다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의정부시는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때문에 채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나온 1심 판결. 재판부는 운영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정부시가 운영사에게 1,200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정부시 한 해 예산의 10% 가까운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사건의 1심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 채무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므로 확정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의정부시에 1,200억 원의 부채가 발생한 겁니다. 의정부시는 부채가 있다고 해서 채무 제로가 틀린 것은 아니라며 부채와 채무의 의미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는 순수히 지방채를 발행했다거나 어떤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만 해당이 돼서 채무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부채에는 해당이 되는 건 거죠, 이게. 하지만 일각에선 채무 제로를 빚이 없다는 식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들은 부채라고 하는 빚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빚에 대해서도 좀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 작성 당시 의정부시의 경전철 투자금 반환 이슈는 결과값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또 도출된 결과값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8호선 별내선의 의정부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방문해 최기주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밀락지구와 신곡 장암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고산지구 역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는 등 의정부 지역의 교통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8호선 별내선의 의정부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광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광희 최기주 위원장은 경기 북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의 뜻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재명 지사 이번 결정이야말로 양주 시민을 포함한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산하 공공기관 7곳을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늦어도 5월쯤에는 최종 이전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 백서급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8일 오전 1시 40분쯤 발생한 이 불은 폐차장 내 외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의정부 송축길 확장 공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확장 공사 구간은 국도 39호선 양주 장흥면에서 간흥동 경민광장까지 1.97km로 기존 4차선을 6차선으로 넓힙니다. 공사는 9월 착공해 2024년 말 완료될 예정인데요.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50억 원으로 절반은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시 예산으로 충당됩니다. 확장 공사를 앞두고 있는 도로는 왕복 4차선이지만 하루 4만 3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산대교는 27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입니다. 특히 통행료도 다른 민자도로보다 비싼 탓에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불공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일산대교. 2008년 승용차 기준 1,000원이던 통행료는 두 차례 인상돼 소형 자동차의 경우 1,200원이 됐습니다. 1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에 비해 3배에서 5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한번 편도로 한번 건너가는데 1,200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동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회사 일산대교, 기재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주해 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반 시설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 간의 실시협약상 정해진 사업 수익률 내에서 수익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전국적으로 협의 그리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서부 지역으로 오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 다리 통행료 안 되게 해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만 거기다 돈 내고 지나가야 되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온 경기도는 이달부터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겨울 진객 두루미는 지난해 말 연천에 날아들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달이면 우리 땅을 떠납니다. 오늘은 해마다 찾아오는 두루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해마다 시베리아에서 1600km를 날아 연천으로 온 두루미들은 지친 몸을 추스르며 율무 낙곡을 먹습니다. 그래서 연천 DMZ와 임진강 일대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를 율무 두루미라고 하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속에서도 월동한 두루미가 예년보다 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연천의 경우 지난해 대비 100에서 200마리의 두루미류가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루미류가 증가한 이유로는 중국, 일본 서식지 훼손과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의 보호 노력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가세가 계속될지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체수가 급증하자 먹이터가 부족해진 데다 민통선 축소와 개발로 인한 농경지 훼손 등으로 서식지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탓입니다. 이에 세계적인 생태 명소라는 자부심과 함께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 천혜의 쉼터, 임진강, 망제 여울 등 월동지 지키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포천 명성산과 산정호수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공사가 하반기 착공할 전망입니다. 포천시는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에 케이블카 건축 허가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빠르면 7월, 늦어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명성산 케이블카 공사는 300억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명성산과 산정호수 1.9km 구간을 연결하는 공사로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인구가 지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동두천시로 전입한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296명 더 많아져 총 인구는 94,1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도 동두천시의 인구 증가가 두 자릿수 이상 기록하는 등 인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전입이 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두천시는 최근 인구 증가가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효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9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소와 돼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을 조사한 결과 소는 98.2%, 돼지는 89.2% 등 평균 9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6.4%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 91.3%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19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중소제조업의 매출 채권 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도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채무 불이행으로 기업이 연속 도산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장 제도인데요. 외상 판매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한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의 제조기업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섬유 피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경기도가 심사를 거쳐 5개 대회의 과제를 선정한 뒤 과제당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모든 섬유 피혁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모집하고 기술 개발과 함께 상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 과제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의정부시가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5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대상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100세대, 전세임대 200세대 등입니다. 입주 자격은 지난 5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70% 이하 장애인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임대주택 창구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품질이 낮은 가짜 석유에 대해 연중 수사에 나섭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 제조와 저장 운송이나 판매, 미신고 및 정량 미달 석유와 무자료 석유 등입니다.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이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